제가 공천이 됐을 때 우리 후보들하고 통합관계를 좀 말씀하셨죠? 네. 예,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7, 8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젊은 후보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를 해오면서 나하고 상대되고 적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견제를 해왔다는 것이 우리들 정치세의 사실 맹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 젊은 70년대생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천을 받게 되면은 그 이번에 나와 있는 후보들하고 통합 반드시 이뤄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제가 필드에서 만나서 이제 선거운동 할 때도 내가 그 누구 한 사람도 저는 배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찾아가서 손잡고 고생한다고 악수하고 또 이 자리도 지금 한 번 오신 걸 아는데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공천을 받아서 그 통합을 이뤄가지고 민주당을 이겨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하고 배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제가 공천 받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나하고 같이 상의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자의 그 적임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또 우리가 상의해가지고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할 수 있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선 문제는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 그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니는 소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여기에서 경쟁력 경선을 간다면은 경쟁력 있는 뭐 한 두세 사람 해가지고 가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이것도 좀 전에 우리 이강덕 기자가 질문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내로 거의 다 확인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에 통상 다니면서 이렇게 저도 듣는 말이 최춘식이 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짧게 물어보는 거지만 제가 그 답변하려면 저는 2시간, 10시간을 해도 모자랄 거겠죠. 우리 여기에 크고 작은 사업들 중에서 사실은 국비 연결 안 된 부분이 없고 그때마다 우리가 정책적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 가는 건데 다만 그것이 우리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겠죠. 제가 도연할 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으로 특별 조정 교본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바로바로 펴니까 저한테 그때는 최춘식이 한 게 뭐였냐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걸 나오는데 저는 제 임기 4년 동안 또는 그 한 절반 정도는 나는 전임자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나는 썼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빨리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제2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사실 제가 해놓은 건 아니죠. 전임자가 한 것을 이번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다 끌어와가지고 이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 것도 나타나겠죠. 그것이 포천에서는 육군단 사령부 부지의 반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5, 6군단이 통합이 되면서 6군단이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그것을 다른 부대가 점유해서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39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포천시유지 83,000평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남는 부대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83,000평의 부지를 국방부에 지금까지 68년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해 줬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포함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해가지고 국방부에 상생협의체를 만들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와 국방부가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포천시로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라고 사실은 제가 푸싱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3자 협의체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에 나와 있는 방법, 기부대 양해의 방법을 거기서 청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재산을 포천시에서 만들어주고 그걸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육군단 부지를 가액으로 따져가지고 포천시에 양해를 하는 이와 같은 방법.
그리고 우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단절된 포천시를 연결하는 그 효과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개발 이익을 좀 전에 제가 인사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이제 포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효과와 이익 다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포천시이고, 또 그 앞에는 15항공단도 원래는 나왔던 얘기가 아니지만 15항공단 여러분 아시죠? 6군단 재산이 아닙니다. 15라는 것은 5군단 거거든요. 그 5군단 항공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은 군과 민간이 이 공항을 같이 쓰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첨단으로 갈 수 있는 이 도심항공, UAM 같은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해 간다면 서울까지는 30km 내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곳이 될 것이라고 평가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은 저는 대단한 이 성과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호선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GTX 신호선 연결 문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안은 접경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접경지역 지정이 되게 되면은 현재 나와 있는 그대로 백면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1가구 2주택에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1가구 2주택에 종부세 부여가 안 되고 세금 부여가 안 됩니다. 양도세. 그러면은 우리는 외부에서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별장 이런 걸 갖고 싶은 사람들이 가평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그러면 현재 양평의 인구가 12만인데 가평은 지금 6만 3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와 같은 세제 혜택만 준다면 이제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인구들이 가평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럼 가평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더 커져서 양평을 못 따라가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GTX B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이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건의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들리는 그 기차가 이제 그 고속 열차가 GTX B 노선이 춘천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는 춘천을 거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냥 동해안 가는데 빨리 가는 그 정도의 길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우려도 실질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좀 전에 제가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포천과 가평을 목적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슬로건 이번에 내거는 것이 바로 목적지 포천, 목적지 가평입니다. 가평이나 포천을 거쳐가 다른 데로 가는 곳이 아닌 가평이나 포천을 찾아와야 되는 곳. 그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광, 그 다음에 기업,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기업 바이어들도 실질적으로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고, 또 천연관광, 또 인공관광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이제는 포천 가평에 있는 가평 포천에 있는 관광 요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제 포천 가평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그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